안녕하세요. 고2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아마 시험 범위가 1학년 전 범위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이나 3월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와서 기억 안 나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풀이해보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중간고사긴 하지만 그래도 틀린 문제도 한 번씩 보고 가는 거는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한번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문제만 딱 봐도 역함수 문제라는 게 바로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집합 x를 확인을 해주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 표현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원소를 나열을 해주면 지금과 같은 역함수 문제 풀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F1 더하기 2F3이 12다를 만족시키는 F1과 F3을 골라낼 거예요. 자, F1 더하기 2F3이 12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F1, F3은 다 함수값이 1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고 같은 값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F3에다가 값을 5, 4, 3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때 F1 값들을 계산을 해볼 건데 F3에다 5 집어넣으면 10이 되려면 F1이 2가 돼야겠죠. F3에 4 넣었을 경우에는 8 나왔으니까 F1이 4가 만들어져야 할 거고 3 들어간다고 치면 F1이 6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1과 F3의 값이 같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1에서 5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는 경우는 딱 요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F1이 2고 F3이 5다라는 거 체크 먼저 해주고 F1이 2, F3이 5 이걸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식 보면은 F 인버스 1 빼기 F 인버스 3이 2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F 인버스 1이랑 F 인버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 지금 앞에 있는 함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1에서 그리고 3에서 반대쪽으로 화살표를 긋는 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함수값이 2 또는 4 또는 5 아래쪽 것도 똑같겠죠. 2 또는 4 또는 5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F 인버스 1 빼기 F 인버스 3을 했는데 2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얘네 값들에서 2개 빼서 2가 만들어지게끔 하려면 4랑 2 이렇게 골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1에서 4로 그리고 3에서 2로 이렇게 그어주면 될 거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니까 나머지 5는 무조건 4로 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답 F4 더하기 F 인버스 4를 구해라. F4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어디로 가냐를 보는 거니까 1 그 F 인버스 4는 어떤 걸 넣어야 4가 되냐는 거니까 5 이렇게 해서 답 6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립부등식을 풀게 되어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 부등식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풀어주고 k까지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보다는 크거나 같고 5 더하기 k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쪽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해주면은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값들을 다 더했더니 7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이 7이 되려면 일단 x가 양수인 값을 가져야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4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4보다 큰 정수들을 고려를 해보면 x가 5, 6, 7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얘네들 더해서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더하겠죠. 더했는데 7이 되려면 지금 양수만 더해가지고는 7 만들 수가 없죠. 이미 5, 6 더하는 시점에서 11 만들어지니까 7보다 더 큰 값이 돼서 우리가 x 음수값도 존재를 해야 한다 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부등식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되냐 4보다 크다의 범위에 얘랑 겹치는 게 있어야 하니까 5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4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 x가 음수값도 존재해야 된다. 즉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랑 위에 이렇게 겹쳐야 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K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의 범위를 적어주면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이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K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K에다 0 대입하면 범위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K 0 대입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 0이 들어갔으니까 4보다 여기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x 값들을 썼을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5까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의 합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7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잘못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K가 1일 때 가지고 와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x의 값들이 마이너스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합이 7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수 K의 값 1 이렇게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기에 K 값이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2까지 5개가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대입하고 문제를 풀어봤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차 방정식 문제였죠.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세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인수분해하고 근들을 가지고 와줄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아마 다 잘 했을 거예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써주면 x-1, x제곱 마이너스 k 얘네가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x가 1이 되는 근 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네들 총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알파랑 베타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허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차 방정식은 개수들이 다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근이 잡힌다라는 거는 항상 혈례근이 잡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의 허근 그리고 그거의 혈례근인 감마를 같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뒤쪽에 적혀있는 알파 제곱 얘가 마이너스 2베타다. 여기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 중에 뭐가 실근인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실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베타가 실수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실수 제곱하면 그대로 실수가 될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2 나눈다고 해도 허수가 되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실수여야 하니까. 그래서 알파가 허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마도 당연히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허수여야 되고 요거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파가 허수면 베타가 실수여야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3차 방정식에서 실근 앞에 적혀 있는 거 보이죠? x가 1일 때가 실근이 잡혀요. 그래서 베타가 1이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다 베타 다시 1 집어 넣어주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 알파랑 감마라고 하는 애들은 다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두 실근이었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거는 k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감마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근이 되는 거니까 감마 제곱도 k가 돼야 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잡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해라. 베타 1 나왔고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 나왔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겠죠. 계산 이렇게 해주면서 실근, 허근에 대한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주고 아마 2학년 넘어와서부터는 허근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앞에 뭐 지수 파트 이런 거 할 때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잘 해놓고 넘어갑시다.
네, 같이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7번은 이제 명제 문제였죠.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가 있는데 둘 다 참인 명제가 됐으면 좋겠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p라고 적혀 있는 이 조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형태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다 바로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4분의 d를 가지고 와서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게 될 텐데 얘네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됩니다. 등호가 붙어있는 경우라면 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등호 붙어있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거니까 이미 P라고 하는 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P이면 not Q이다. 를 성립시키는 건데 P가 이미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not Q도 똑같아지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not Q라고 하는 애를 써보자면 Q가 아니다여야 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0보다 크다로 바뀐 상태로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를 항상 성립시켜줘야 해요. P에서의 상황이랑 약간 달라져 있는 게 여기는 등호가 빠졌죠. 등호가 빠지다 보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나올 텐데 얘는 0보다 작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접하는 상황이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접하는 상황까지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작다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위에 거에서 A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고 아래쪽에서 B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A, B 순서상의 개수는 3개, 5개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집어넣는 거니까 총 15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같이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는 유리함수 문제죠.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지금 일단 가족권에 보니까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절대값 fx랑 y는 2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값 fx가 2다 라고 하는 x값이 한 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절대값 풀어주면 우리 fx가 2거나 마이너스 2다를 만족하는 애가 실근이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fx는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 개형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잡히고 얘를 기준으로 혹은 여기 오른쪽 위 혹은 왼쪽 아래 왼쪽 위 혹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편하게 아무거나 그려도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다가 2나 마이너스 2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긋게 되면 교점이 한 개 나오죠. 즉 상수함수를 2개 그으면 이런 느낌으로 한 개 해서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경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즉 한 개 나오는 상황 상수함수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 거다? 점근선에 이렇게 그으면서 실근이 없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게 되냐?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점근선 좌표가 있다. 위에 있는 fx식 보면 y는 b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b가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한다. 까지 가지고 오는 게 가족권이에요. 가족권 해석이 이렇게 다 마무리됐으면 나조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나조건에서 우리가 f 인버스 2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f 인버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f 인버스 2의 값을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f k가 2다로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2를 만족시키는 x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가 x는 k라는 실근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근 한 개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점근선이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점근선, 이렇게 b가 마이너스 2가 잡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식들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fk가 2여야 되기 때문에 k분의 a, b에다가 마이너스 2 잘 대입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k라고 하는 애가 4분의 a가 잡히는 게 보이죠. 그대로 우리가 f 인버스 2를 4분의 a라고 잡아주고 f2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겠다, 그렇죠? 2분의 a 마이너스 2. 나조건에다가 그대로씩 대입합니다. 4분의 a 얘가 2분의 a 마이너스 2에다가 1 뺀 거랑 똑같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a가 12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F8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놓고, 선생님이 지금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그리고 넘어가고 있냐면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다 분류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네, 같이 1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문제라서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집합 A와 집합 B가 나와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집합 그리고 집합 A, 집합 B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앞에 보니까 B차집합 A라고 하는 애가 원소를 4하고 7 이렇게 두 개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B차집합 A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 지금 초록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 4하고 7이 들어간다. 즉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는 뭐 때문에 체크하는지는 뒤에 얘 때문에 그래요. A 합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어디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즉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원소의 개수가 7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체에 다 해서 원소가 몇 개 있어야 한다? 9개 있어야 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집합을 앞에 다시 적혀 있는 거 봅시다. K 이하의 자연수를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K가 9구나 라는 걸 체크해 줄 수 있게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나조건에 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집합 A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M의 약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애는 가조건에서 이미 4하고 7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원소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체크를 해줄 겁니다. 나조건에서 원소의 합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B에 있는 원소 4랑 7만 합쳐도 이미 11이에요. B의 원소의 합이 1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원소의 합이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M을 가지고 와야 하고, 그 다음에 B에 4하고 7이 있는데 얘네는 B 차집합 A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A에는 4하고 7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4의 배수면 안 됩니다. M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4의 배수다 그러면 4가 A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B차집합 A에 못 들어가겠죠. 똑같은 이유로 7의 배수도 안 돼요. 문제에서 K라고 하는 9보다 M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9 이하여야 됩니다. 자, 요걸 다 만족하게끔 하는 M을 우리가 골라낼 거예요. 골라내면 뭐가 나오냐? 일단 앞에 1, 2, 3, 4, 5 다 안 됩니다.
더했을 때 그 약수의 합이 12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값 6부터 가능하고 7은 7의 배수기 때문에 안 되고 8은 4의 배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9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가지고 와가지고 m이 6일 때와 9일 때 a랑 b를 만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m이 6이다.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1, 2, 3,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b라고 하는 애는 1, 4, 7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합이 12, 여기도 12 A 교집합 B에 1이 들어가고 B 차집합 A 하면 4하고 7만 남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요거 가지고 나머지 바깥쪽 아예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 원소 찾아서 더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M이 6일 때 계산을 했는데 M이 9일 때도 한번 밑에다가 써놓고 왜 안 되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M이 9일 때는 A가 1, 3, 9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네끼리 다 더하면은 13 만들어지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원소를 4하고 7 말고 나머지 원소 합이 13이 돼야 되니까 2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면 B 차집합 A가 2, 4, 7이 나와야 돼요. 근데 2가 없었죠. 가족권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지고 와서 문제 푸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아마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좀 잘 체크해주고 요 조건들 찾아내는 거 이런 거 까먹지 말고 풀도록 합시다. 네, 이제 20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가조건, 나조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직선 L1, L2 그다음 A, B, C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문제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L1이라고 하는 애가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리고 교점 얘네들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X축이랑 만나는 교점 찾으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4,0에서는 기울기 2분의 1짜리로 이렇게 오면서 두 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90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 만나는 교점의 좌표 얘가 0,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B하고 C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네모 박스 들어오기 전까지의 내용이죠. L1이랑 L2 그려놓고 A랑 B랑 C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 갑니다. 제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ABC의 외접원 위에 점 Q라고 돼 있는데 P라고 하는 애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Q라고 하는 애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ABC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면 이 BC가 원의 지름이 됩니다. 얘네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 위에 Q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족권이나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가지고 와볼 겁니다. 자, 가족권 점 Q는 PBC의 무게 중심이어야 돼요. PBC는 요런 삼각형. 얘의 무게 중심이 Q가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의 3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삼각형 ABC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삼각형이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삼각형과 사실 밑변 길이는 BC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이 차이가 3배 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높이 함수값 마이너스 2였으니까 2였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높이 3배 돼야 되니까 y 함수값, y 좌표가 6이 돼야 돼요. py 좌표가 6. x 좌표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x 좌표는 x 이렇게 둔 상태에서 점 q 요걸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q는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이니까 b, c, p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무게중심 좌표 잡으면은 y 좌표가 뭐가 나와야 하냐? y 좌표 0이고 0이고 6이니까 3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
2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가 2가 나오려면 x좌표가 뭐가 되어야 하냐? 이게 지금 필요한 건데 실제로 요만큼 높이가 지금 여기 높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나오는 요 파란색 삼각형이 아래쪽 노란색 삼각형이랑 똑같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요 B에서부터 수서의 발까지 간격 1이었으니까 여기서도 간격 1만큼 줄여주고 x좌표 3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x좌표 3이 잡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 4 그리고 x를 더하고 3을 나눴더니 3이 만들어진다. 즉 x좌표 3개 더하면 9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x가 6이 이렇게 잡혀야 한다.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L1, L2는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2였고 하나는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이다. 그림에 체크해놨어요. 자, 그 다음 니은. 점 Q의 Y좌표는 2이다. 뭘로 구하는 거다? Y좌표 0, 0, 6이니까 3개 더하고 3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 거다. 맞겠죠? 마지막 디귿.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10이다. 점 P 선생님이 잡아놨는데 X좌표 6, Y좌표도 6입니다. 두 개 더하면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긴데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고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엄청 예전에는 그냥 뭐 등호 성립 조건만 갖다 보면서 아 이럴 때 성립하네 이런 걸로 푸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런 걸로 안 나오죠. 문제를 다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 없어도 혼자 문제 풀 수 있냐 정도까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흐름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같이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fx라고 하는 애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저 P라고 하는 점이 육각형 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육각형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fx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F합성 FA라고 하는 애가 32분의 9가 되는 그런 A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합성 함수니까 안쪽에 있는 FA부터 다른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그 B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지금 32분의 9가 되게끔 하는 B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애는 fx의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fx의 최대값을 물어보죠. fx 최대값은 여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가 최대가 된다? 높이가 가장 높이 잡혀있는 상황일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한 면이 일자리인 정육각형이다 보니까 요 높이가 지금 루트 3이라는 거 아마 다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삼각형 6개로 쪼개줄 수 있는 거니까 한 면 길이 1일 때 높이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또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는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여기 가족권에 들어가게 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즉 B라고 하는 애가 0에서 2분의 루트 3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B라고 하는 애가 0에서 2분의 루트 3 사이여야 되고 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 지금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B를 밑에 과정에서 찾아줄 때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값만 갖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점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B인 점을 Q라고 하면 인데 B가 1보다 작으니까 거리가 B가 되는 점을 여기 앞쪽 그림 잘 보세요. B가 되는 부분은 A에서 B까지 요만큼 길이가 1입니다. B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많이 가봤자 한 A에서 B 이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B예요. 요만큼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32분의 9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를 16분의 9라고 줄 수 있어야 32분의 9라는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즉 QH가 16분의 9다라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서 어디가 16분의 9라는 얘기냐? 밑변 이렇게 연장선 쭉
쭉 그어놓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 내린 요만큼 얘가 16분의 9가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B라는 애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여기 앞쪽 각이 60도가 되어 있을 테니까. 1대 루트 3대 2 알고 있겠죠. 루트 3분의 2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애가 16분의 9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루트 3 이렇게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 조건이고 밑에 나에도 똑같이 8분의 3루트 3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는 이제 결국 FA가 8분의 3루트 3을 만족하는 그런 A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 우리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높이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가 넓이가 되려면 높이는 2분의 1에서 얘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루트 3이어야 해요. 4분의 3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높이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찾을 건데 자 여기 앞에 그림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잘 보세요. 전체 높이가 루트 3이었어요. 4분의 3루트 3이면 요거 전체의 4분의 3배가 되는 거죠. 얘를 4개로 이렇게 쪼개고 밑에서부터 3개 이렇게 찾는 요 높이 여기가 4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와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 요 선분의 거리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점이 지금 요 BC 길이의 딱 중점에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밑변 길이 1, 요만큼 전체 1인데 절반만큼 가야 되니까 2분의 1 1하고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A 값이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서 반대쪽 요 위치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끝에 도달했을 때가 5거든. 근데 5에서 요만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만큼 길이는 앞에서 2분의 3이라고 구해놨습니다. 빼기 2분의 3. 그래서 요 지점에 해당하는 A 값이 2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A의 값을 구하면 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는데 얘네가 각각 2분의 3, 5 빼기 2분의 3에서 2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에 들어가게 되는 애가 A2에 곱해라가 되는 거라서 4분의 21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가, 그 다음에 나, 다 가지고 계산해주면 답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거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겠지만 혼자 풀 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풀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네, 26번 문제 같이 봅시다. 26번 문제는 뭐 많이 풀어본 거죠. 지금 2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정역이랑 공역을 적당히 주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가 이런 형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a라고 하는 애는 요 대칭축 지금은 x는 2겠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뭐가 되어야 한다. a가 여기 잡힌다고 치면 b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즉 F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가 되는 거라서 A 빼기 B 그냥 가지고 와주면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빼기 3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A가 뭐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다. 최대값 계산하는 건데 최대값 계산이야 뭐 2분의 5 대입하고 답 써주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원이 나와 있는데 원래 중심이 1,0이에요. 반지름이 r이고 거기서 평행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밑에 있는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평행이동 해가지고 반지름이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원 C-라고 돼 있는 평행이동된 원이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원이 C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얘에서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 원에서 그려봤더니 이 중심을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행이동된 원이 중심이 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반지름이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원이 이렇게 반지름 똑같은 원이 한 개 더 그려진다 이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R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직선 4x-3y 더하기 21이라고 하는 애를 그으면 이 원에 모두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통으로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앞에 거에서 계산해보면 3분의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거 아래쪽으로 쭉 평행이동 시켜서 내려오면 중심 두 개 있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겁니다. 얘도 기울기가 똑같이 3분의 4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K, 여기가 4K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R만 알고 있으면 K도 구할 수 있고 문제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R은 이제 뭘로 구할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있죠? 빨간색 직선에다가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는데 얘가 반지름이다를 쓸 거예요. 그럼 식 두 개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로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 직각삼각형 R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K 제곱, 4K 제곱을 더한 거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즉 1,0에서 4x-3y 더하기 21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6 더하기 9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5 1,0 그대로 집어넣으면 25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반지름 R이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반지름 R이 5가 된다. 그럼 R에다가 5 집어넣어주고 25 만들어주면 K가 1이다가 나오겠죠. K가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A는 3, B는 4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R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만 해주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그림만 그려줬으면 문제 풀기 쉬웠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공통 접선이랑 중심끼리 이은 직선이랑 기울기 똑같다는 거 생각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마 경우의 수 문제라서 조금 당황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한 친구들 있을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갑시다. 일단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숫자 아래쪽 정사각형 3개 보이죠? 얘네가 위에 있는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을 공유한 두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 혹은 두 번째 정사각형과 세 번째 정사각형 얘네끼리 값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정삼각형에다가 내가 K라는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1부터 K보다 작은 수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총 K-1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K-1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1부터 K-1 중에서 하나를 쓰고 나면 두 번째 쓸 때는 앞에 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K-2개가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얘랑도 하나가 겹치면 안 되니까 얘랑 똑같은 건 상관없어요. 얘랑만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K-1개 중에서 한 개 제외하고 또 K-2개 이렇게. 즉 정삼각형의 숫자 K가 적혀 있을 때 아래쪽 정사각형에다가 숫자 배열하는 가지수가 K-1 곱하기 K-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삼각형에 넣을 수 있는 숫자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K1, 2 이런 거 못 넣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1, 2, 3, 4, 5, 6 중에서 3부터 대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1하고 2 넣으면 밑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3 넣는 것부터 계산해주면 3 넣었을 때 2 곱하기 1제곱 4 넣었을 때 3 곱하기 2제곱 5 넣었을 때 4 곱하기 3제곱 6 넣는 것까지 가능하죠. 5 곱하기 4제곱 얘네 계산해 준 게 답이 될 거예요. 자, 같이 29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같은 경우에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야 뭐 워낙 많이 풀어봤었으니까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할 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또 2학년이 된 지금은 들으면 또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을 테니까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눈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적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gx라고 하는 애랑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차수가 비교가 돼야 되죠. 우리는 x제곱 더하기 gx보다 얘네의 차수보다 gx제곱 빼기 x제곱의 차수가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gx라고 하는 애를 2차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들을 가지고 와버리면 앞에 있는 차수보다 뒤에 있는 차수가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래서 g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게 1차 아니면 상수항이 돼야 돼요. 근데 상수항 넣는다고 치면 앞에 것도 2차, 뒤에 것도 2차니까 부등호 성립 안 하죠. gx 무조건 1차항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gx가 ax 더하기 b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 gx제곱 빼기 x제곱을 써보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2a bx 더하기 b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게 이미 2차고 2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2차항이 없어져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애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a가 1이 되어야 한다. gx가 어디까지 만들어지게 되냐? x 더하기 b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조건을 쓰기 위해서 fx를 먼저 써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f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니까 x제곱 더하기 gx, x 더하기 b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몫이 x 더하기 2라고 줬으니까 뒤에다 몫 적어주고 더하기 나머지까지 적어줄 겁니다. gx에다 x 더하기 b 집어넣고 제곱해서 빼주면은 2bx 더하기 b제곱까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gx x 더하기 b로 얘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죠.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0이 될 거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잖아요.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0이 될 거다. 즉 f 마이너스 b가 0이 될 거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b 그대로 대입해주고 정리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2 마이너스 b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b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f0이 0이 만족하는데 문제에서 f0 0이 아니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b가 0인 거는 탈락. 그래서 b가 1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f2를 구하세요. b에다가 1 집어넣고 2 대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같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마 30번 문제를 풀기 조금 힘들어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30번 문제 같은 경우 케이스 분류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지 않고 그래프를 좀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답이겠는데?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차근차근 풀어보고 그 답이 되는 상황 말고도 안 되는 경우들은 왜 안 되는지까지 선생님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시험 칠 때 나 시간이 없어서 대충 풀었는데 하면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0번 문제에서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이 여기, 두 번째 방정식이 여기. 얘네들의 해가 지금 집합 A와 집합 B로 각각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x는 1을 만족하거나 gx는 1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온다. 서로 다른 것만 썼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fx와 gx가 같아지는 그런 x값이 알파와 베타 더하기 3이 나온다. fx와 gx는 문제 첫 번째 줄에서 2차 함수로 줬기 때문에 fx랑 gx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두 개 다 2차 함수고 최고차항에서 다르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위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냐? F알파가 G알파랑 같고
F알파가 1이거나 G알파가 1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F알파랑 G알파랑 같기 때문에 둘 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F알파, G알파가 다 1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fx랑 gx는 일단 무조건 실근을 가지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 첫 번째 케이스를 케이스 분류해가면서 어떤 상황은 되고 어떤 상황은 안 되는지 좀 볼 겁니다. 자, fx는 1, 그리고 gx는 1. 얘네의 실근들이 지금 무조건 2개씩 나와야 돼요. 이게 같은 거인지 다른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개씩 나와야 되고 총 알파랑 베타로만 표현이 될 수 있는 걸 썼을 때,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썼을 때 알파, 여기서 x 값 썼을 때 알파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2개씩 나와야 되고 알파랑 베타 말고는 못 쓰니까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둘 다 실근을 구했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됐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y는 1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fx랑 gx를 그려주면 fx가 약간 이런 느낌. 알파와 베타. gx 같은 경우도 여기다 같이 그려주면 얘는 최우창에서 1이라서 약간 퍼져 있는 이런 그림이겠죠? gx.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y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 아래쪽 식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fx는 gx라고 하는 애가 fx랑 gx랑 만나는 거, 노란색이랑 초록색 만나는 게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건데 얘가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알파 2개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뒤에 것만 바꿀 거예요. 알겠죠? 자, 알파, 베타 말고 다른 거는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fx가 알파랑 알파만 2개 가지고 gx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 하는 경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는 여기다 그려주면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1이에요. 알파가 여기 잡혀있고 베타가 여기 잡혀있는데 알파랑 베타를 지나가는 최고차 함계수 1짜리 2차 함수가 gx.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gx랑 똑같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gx. 그 다음 fx는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알파랑 알파가 잡힌다. 그러니까 1이랑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거예요. 접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생기겠다. 그렇죠? 자,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요 밑에 거 요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랑 gx랑 만나려면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fx랑 gx랑 만나는 부분이 보이죠?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 알파에서 만나고 알파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게 보이는데 얘가 지금 베타 더하기 3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베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3은 또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할 부분이 답이 되는 상황이에요. 답이 되는 상황 적고 한번씩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식 쓰고 정리할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fx가 1이 되는 그리고 gx가 1이 되는 상황에서 얘가 x값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애가 알파와 알파를 가지는 이런 상황.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y는 1이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알파가 여기 잡혀있고 베타가 여기 잡혀있고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g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알파에 접하는 이런 그림이 되어야 한다. 자, F랑 G를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보이는데 F랑 G랑 만나는 교점에 나머지 점 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 되어야 한다. 였으니까 성립 가능한 형태의 식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바로 찾아낸 친구들은 잘했어요. 시험 칠 땐 그렇게 풀어야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 케이스가 바로 생각이 안 났어. 앞에 나와 있던 두 가지 케이스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 시도를 해봤어. 왜 안 되는지 잘 정리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식 쓰고 답 구할 겁니다. 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fx라고 하는 애는 지금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 최고차항 계수 2고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gx라고 하는 애는 최고 차항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접하기 때문에 x-알파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 한번 봅시다. 지금 fx랑 gx랑 같아지는 실근을 찾아낼 건데 fx는 gx 요거 정리를 해주면 2의 x-알파 x-베타 더하기 1 얘가 x-알파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지워주고 알파 실근 알고 있어요. 알파는 일단 하나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정리해보면은 2x 2베타가 x 알파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x는 요 정리합니다. 2베타 알파. 근데 우리는 fx랑 gx랑 같아야 하는 실근이 뭐뭐 있어야 한다? 알파랑 베타 플러스 3 있어야 한다. 집합 B에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얘가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베타가 3 더하기 알파가 잡히는 거구나 라는 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고 딱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어떤 거 구하라고 하냐? fx 빼기 k gx 빼기 k 얘는 0의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 상황 가지고 와라 이건데 이거는 앞에 그려져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보면서 풉니다. 자, 여기다 상수함수 그었는데 노란색이랑 초록색 만나는 거 다 합쳐서 총 3개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1일 때가 지금 2개 만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1보다 아래쪽도 2개 만나는 거 보이죠? 자, 1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면 그어볼게요. 몇 개 만난다? 하나, 둘, 셋, 4개. 우리 3개 만나는 상황 찾아봅시다. 언제 3개 만난다? F랑 G가 만나는지 요 지점에서 상수함수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3개 만나는 거 보인다. 그렇죠? 얘네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 베타 더하기 3 1대2 함수값이 K가 돼야 되는 거 얘가 지금 Y가 K가 되는 겁니다. 베타는 우리 3 더하기 알파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베타 더하기 3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6이에요. gx식 보이죠? g 알파 더하기 6 계산합시다. 6제곱 더하기 1에서 37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K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K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알파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파 구할 때 뭘로 구할 거냐? 문제에서 요거 얘네 실근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요 실근의 합. 요 그림 잘 보면서 갑니다. 자,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얘네들의 실근의 합을 구할 건데 자, 초록색 만나는 거 2개의 합 그리고 노란색 만나는 거 2개의 합 그리고 얘는 2번 세면 안 되니까 한 번 빼준다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초록색 2개 만나는 건 알파 기준으로 대칭인 애들이 만나는 거니까 2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알파랑 베타 더한 게 노란색 2개의 합 근데 베타 더하기 3은 2번 셌으니까 한 번 빼주자. 여기까지.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세근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알파 나오겠죠. 알파 나오면 베타도 나올 거고 이걸로 문제 풀어주면 답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오늘 푼 것 중에서는 풀이가 제일 긴데 이게 그림이 많아서 길어 보이는 거지 식을 쓰는 과정은 이 정도가 끝이거든. 근데 이런 30번 문제들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랑 방정식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수 1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수 2에서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풀이를 한번 봐놔야 돼요. 2차 함수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잖아. 나중에 막 3차, 4차 이런 걸로 풀려면 그때 가서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30번까지 문제풀이 다 끝났는데 다들 시험 치느라 고생했고 문제풀이 강의도 이렇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 다 체크를 했다면 틀린 거 다시 한번 꼭 고쳐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